매출 보여드릴게요. 그냥 달에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 월에 가져가는 게 평균적으로는 한 500에서 700 사이. 제가 술집이 처음이라 그냥 1년 정도 하고 그냥 망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긴 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너무 맛있어요. 분위기도 일단 큰 것 같고요. 이런 약간 요즘 입맛적이요. 실례하겠습니다. 파스타 하나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핫한 거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유행하는 거. 그래야 좀 그거 보고 오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좀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좀 서비스로 드릴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런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벌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는 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마중까지 나오셨어요? 예, 아닙니다.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잠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정부에서 그 무국적 술집 동원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김상은이라고 합니다. 엄청 동안이신데? 감사합니다. 여긴가요? 네, 여기입니다. 동원이고 함께할 동해 원할 원자. 네, 근데 원래 여기가 그 다방이 있던 자리인데 다방 이름이 동원 다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냥 그전 가게를 그냥 이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가게입니다. 근데 무국적 술집이라고 써있네요. 파는 메뉴들을 보면은 네. 한식, 중식, 일식 가리지 않고 팔고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약간 무국적 술집을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메뉴가 다양하고 국적이 없다 해서 무국적. 네, 맞아요. 저희 그 문 앞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뭐 가글이랑 사탕이랑 그리고 여성용품 이런 구비해두고 있거든요. 손님들 사용하실 수 있게. 사장님 너무 배려심이 많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네. 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오픈 중이라서 네. 지금 테이블 닦고 이제 홀 세팅 해놔야 돼서 네네. 여기는 테이블은 총 몇 개인 거예요? 저희 테이블은 총 10개인데 네. 저희가 매장이 좀 작아서 4인 테이블이 4개밖에 없고 나머지 다 2인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단체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웨이팅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좀 아늑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단골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 분위기 때문에 또 약간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성 고객이 분위기 때문인가요? 사장님 때문인가요? 완전 분위기 때문에. 보통 테이블 이렇게 꽉 차나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 거의 항상 있고요. 근데 저희 상권 자체가 평일은 거의 사람이 없고 주말에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럼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 가게를 인수받았는데 제가 인수받은 지는 이제 올해 3년 차가 됐고 1년 정도 친구가 가게를 운영하던 거 제가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게가 2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2층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별로 염두에 안 두신 거네요? 제가 술집이 처음이라 그냥 1년 정도 하고 그냥 망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가게를 운영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네, 저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 실내 테니스장을 친동생이랑 같이 오픈을 하면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냥 가게라도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가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덜컥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막 요식업 알바 같은 것도 오래 해서 그러니까 요리를 기본적으로는 조금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요식업 쪽을 알아보다가 근데 또 술집을 하면 너무 이제 정신없고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술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술집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딱 와서 이제 분위기도 보고 했는데 조용하고 술은 좀 간단하게 마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좀 이런 가게는 오래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이제 보증금이랑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보증금은 지금 1,100만 원 정도고 2층이라 좀 저렴해요. 네. 월세는 지금 110만 원. 괜찮은 건가요? 이 주변에선? 이 주변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평수가 한 15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평수 가지고 1층 내려가면 한 200만 원 중반 후반? 2층에 있다는 이유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근데 그만큼 자리를 잘 잡아 놓으면 2층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이전에 뭐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마케팅 광고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어요. 퇴사를 하시고 내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면 사실 한 만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잘해도 월급 받고 못해도 딱 월급 받고 뭐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벌어보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대표님 여기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셨나 봐요. 같이 운동하시는
연예인분들인데 회식할 때 여기서 한 번씩 하고 그럴 때마다 오셔가지고 사인해 주시고 가신 거예요. 연예인분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다들 엄청 좋아하세요. 그럼 손님들도 좀 많이 오시는 편이신 거죠? 네, 손님분들도 그래도 감사하게 많이 와주시고 계세요. 그럼 혹시 실례지만 좀 매출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매출 보여드릴게요. 그냥 달에 한 2천만 원 중반 정도? 11월, 10월. 월에 한 2, 3천 정도 나오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 정도 2천 나와요. 중반. 그럼 혹시 여기서 순수익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는 한 500에서 700 사이 그 정도. 500에서 700. 네네. 보통 20-3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사장님이 거의 다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좀 직원을 좀 쓰고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있으신 사장님이다. 그 정도면 이제 한 20%까지 내려가고 풀 오토로 돌리신다고 하시면 20% 무조건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니스장이랑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온전히 다 하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분들이랑 알바분들을 좀 더 쓰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 인건비 때문에? 네네,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해요. 여기 의정부 거리가 술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생각보다 치열하다고는 느끼진 않거든요, 저는. 저희는 항상 꾸준해요. 사실 저희 매장이 작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테이블 수를 늘릴 수도 없고 그 음식의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보니까 이 정도가 저희 가게에서는 한계인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단골 손님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단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령대는 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2030이 제일 많이 오고 그럼 주 고객들은 2030 네, 여성분들. 네네네. 그럼 지금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신경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고객님들한테 그냥 친절하게는 기본적으로 알바들을 교육 잘 시키고 흑백 요리사 보면은 그 모수에서는 뭐 막 발레 학원도 보내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막 그 캐리밴 베이랑 에버랜드 이런 데서도 일했어가지고 CS 교육은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업무들이랑 일들이 이런 주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인생 살면서 하나도 허투루 그 일하는 시간 없고 허투루 배우는 거 없다. 뭐 스티브 잡스도 미술 시간에 배워가지고 그걸로 폰트 만들어가지고 뭐 애플을 키웠다 뭐 이러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주방일도 예전에 학교 앞에서 돈가스 집에서 알바하다가 칼질이랑 웍질 배운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진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든지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제가 잔소리가 엄청 많은 스타일이라서 알바 친구들은 좀 귀에서 피가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꼰대라서. 네. 사실 본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실제로 이게 재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365일 중에 한 120일 정도를 쉰다고 봤거든요. 공휴일 다 포함하면은.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365일이면 사실 직원들한테 온전히 가게를 맡겨놔도 그게 또 맘 편히 쉬질 못해요. 그리고 막 회사 다니면은 복지도 복지고 퇴직금도 나오고 그런 게 다 있지만 그 창업하신 분들은 버는 돈에서 세금 떼야지, 직원들 뭐 퇴직금 떼야지, 뗄 것만 있지 더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월천을 번다고 직장인 월 500 버는 친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버는 돈 정도면은 그냥 직장인 300-400 버는 거랑 사실 매한가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또 다른 일도 좀 하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캐시카우가 2개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정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클 거예요. 특히 이렇게 손님들을 기다려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손님 없으면 청소밖에 할 게 없는데 해도 손님이 안 오시면 사실 도루묵이니까 그 스트레스가 회사 다닐 때보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요. 그 전에 회사 생활 하실 때는 좀 어느 정도 보셨어요? 그 연봉 계약만으로는 한 4천 정도. 그때 4천 보시다가 바뀌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기분 좋은 거는 며칠 안 가요. 역치가 금방 올라가서. 근데 대신에 일한 만큼 내가 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만 좀 크고 그 윗사람이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 정도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되신 건가요? 네, 지금 오픈 준비 다 끝나서 손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 그냥 가버리셨네요. 오늘 망했는데요? 근데 오늘 왜 손님이 없어요? 아직 없는 거. 아직 없는 네, 원래 되게 많은데 아직 없는 거. 동원에 좀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사장님의 비주얼. 그 사장님의 비주얼로 네, 영업의 손님이- 한 방법인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세로랑 통삼겹이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저 주문 들어온 건가요? 네, 오늘 첫 주문 들어왔습니다. 손님분은 뭐 시키셨어요? 지금 통삼겹 시키셨어요. 근데 메뉴가 엄청 많더라고요. 1차, 2차, 3차를 다 소화해야 돼서 가짓수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메뉴를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핫한 거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좀 유행하는 거. 그래야 좀 그거 보고 오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네, 실례하겠습니다. 통삼 넣어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동원에서는 좀 베스트 메뉴가 뭐예요? 딱새우도 잘 나가고 저희 묵은지 알리올리오가 제일 잘 나가요. 그거 약간 동원에서밖에 못 먹는 시그니처 음식이라서 그거 단골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메뉴를 드시러 오시는. 파스타류가 되게 많네요. 술집이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메뉴를 하게 되면 재료를 같이 이렇게 섞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연결돼 있는 메뉴 위주로 섞어줘야 재고 관리도 편하고 회전도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메뉴를 만들 때 무조건 기존에 있던 메뉴랑 겹치는 게 있는 메뉴로밖에 만들기 어려워요. 좀 효율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메뉴 선정을 하시네요. 네네. 그게 안 되면 주방에서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겹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맛이잖아요. 네, 맞아요. 맛있나요? 제가 생각해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속 찾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뭐 술집이라서 그 냉동을 그냥 조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요리를 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술집에 비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소고기 전골 세트. 실례하겠습니다. 파스타 하나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식은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여성 비율이 유독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분위기도 일단 큰 것 같고요. 이런 약간 요즘 입맛 저격인. 아 술이 너무 시원해요. 맞아요, 맞아요. 서비스도 좀 많이 주시나요? 너무 많이 해주세요. 아이스크림도 주시고 막 가끔 볶음밥 이런 것도 주시고.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일단 너무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고 진짜 술이 시원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 서비스를 많이 주신다고 하시던데 단골분들은 네, 무조건 챙겨드려요. 저분들도 또 드릴 건가요? 드려야죠. 제가 와서 드리는 건 아니죠? 원래 드리는데 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술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뭐 따로 하시는 뭐 고객 서비스 같은 것도 있나요? 뭐 따로 없고 그냥 친절하게 그냥 응대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자주 오신다 하시면 그냥 서비스 따로 챙겨드리는 정도 딱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두 분. 저희 9번으로 안내해드려요. 여기 있는 거 오늘 삶은 거. 메모는 최대한 이쁜 것들로 두 개 다 놔둬야지. 서빙보다는 주방에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온 친구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 없시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럴 때 좀 정신 없어서 좀 한가한 게 좀 좋기는 해요. 이럴 때는. 저번 주에 근데 첫 출근하는 날 너무 바빴어가지고 퇴사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출근을 해줘서 네. 이 직원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못 나온다거나 막 아프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저희가 뭐 10명, 20명 근무하는 데면은 서로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주방 직원 한 명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까지 못 나와버리면 가게를 무조건 닫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매장이 크지가 않아서 4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다들 했거든요. 그 얘기 하는데 네. 3명이서 일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다 숙달돼 있어야 돼. 3명이 다.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주방 직원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알바도 진짜 오래 일한 친구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데 그 손이 느리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버벅여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창업을 할 때 오토 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장님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가요? 무조건 큰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나갈 때 서비스도 그렇고 주방에서 음식 나가는 것도 점점 더 편하게 손님 응대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하게 하면은 질이 계속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사장님이 한 번씩 출근해서 잔소리하면 그냥 또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사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픈하면 그냥 직원한테 넘기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뭐 청소 상태라든지 뭐 재료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계속 퀄리티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를 체크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출근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나는 오토를 돌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인가요? 그렇죠. 돈이 엄청 많으셔서 뭐 막 직원 뭐 한 10명씩 쓰고 100평 가까이 되고 이런 술집 하시는 분들은 오토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적당히 버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술집도 물론 오토의 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1년 못 가고 많이 넘어지시는 그런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문어? 생맥 2개 있어요. 생맥 2개? 근데 보니까 여기 위스키나 어떤 하이볼 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원래는 하이볼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밥 먹는데 간단하게 술을 곁들이는 정도라서 그래서 하이볼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뉴에 이 하이볼이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큰가요? 어쨌든 술집은 음식보다는 술에서 많이 남겨야 되는데 하이볼은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테이블 객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주 한 병을 4명이서 먹는 것보다 각자 하이볼 한 잔씩 먹는 게 훨씬 더 이제 저희 매출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4명을 쓰는 게 원래 하이볼 때문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하이볼 주문이 들어가면 한 명 계속 술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하는 게 매출적으로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술집이 아니라서. 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객단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서 메뉴를 좀 세트로 묶는다거나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모색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놔드릴게요. 그럼 치워드릴게요. 네네, 치워드릴게요. 이 장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쉬운 듯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잡는 과정까지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모두를 또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 강박이 또 생길 때가 있거든요. 손님이 좀 불평불만하거나 하면은 또 금방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막 손님의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런 거에 약간 일희일비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장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내가 맞다,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장사하시면 또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맛에 또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먼저 창업이나 그런 거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나 이런 걸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먼저 알바나 이런 걸 해보면서 거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매출 구조라든지 뭐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보통은 이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런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벌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 중에 오래 버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는 좀 오래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안 된다. 고민 많이 해봐라. 이 중간을 찾는 게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분명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트리거도 분명 존재하지만 아무 준비가 없이 시작만 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거의 중간을 잘 찾으셔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좀 서비스 드릴게요. 좀 실례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크림 좀 서비스 드릴게요. 약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회사 다닐 때보다는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거나 뭐 포기하겠다거나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더 포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사가 잘 돼야지 나중에 가게를 팔 때도 기분 좋게 팔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안 되고 팔기에는 너무 자존심도 그렇고 안 된 상태에서는 그만두기가 싫었어요. 이 창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기 아이템에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아이템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좀 성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인맥도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자리를 잡는 동안에는 지인들이 좀 자리를 채워주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조금 잘 된다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도스로 다니시면은 작은 동네에서 장사하면 저 사장님 뭐 차 뭐로 바꿨다더라 뭐 돈 벌어서 뭐 어디 여행 갔다더라 이런 것도 금방 또 소문이 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님이 진짜 많네요. 네, 이제 시작이라서 이제 또 웨이팅도 생기고 그럴 거라서 근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에만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적게 벌긴 하거든요. 저는 네. 진짜 자영업하면 진짜 떼부자 될 줄 알았어요. 막 바로 벤츠 사고 BMW 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좀 여유로워진 정도? 근데 이 정도로 막 만족되고 웨이팅 생기고 해야지 사실 이 정도라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이것도
하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퇴직금 떼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남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돈을 평소에 이제 계산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세금 낼 때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이 평소에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돈 다 쓰면은 뭐 부가세 낼 때, 뭐 종소세 낼 때 한 번씩 타격이 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면 이걸 해라 하면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해야 될 거는 그냥 계속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라, 뭐 메뉴 개발을 뭐 분기에 한 번씩 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유의미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초심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손님들 오면 한 분 한 분 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돈을 잘 번다고 좀 금방 나태해지거나 직원들 좀 더 써서 오토로 돌리게 되시면은 올라가는 건 힘든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떨어지면 그 이제 올리는 게 불가해요. 업장을 새로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촬영을 한번 해보셨는지 좀 어떠셨어요? 얘기를 제가 잘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으로 저랑 같은 나이대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고 술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되게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의 어떤 바람이나 목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동원을 하면 1년에 하나씩 2호점, 3호점을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동원을 조금 더 크게 더 좋은 곳에다가 차리는 게 사실 바람인데 그 바람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더 커지거나 더 잘 되는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 한 번 그럼 더 또 인터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행사 시청해 주시는 그 모든 구독자분들 2026년도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시 이제 손님들 받으러 가야 돼서 이만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